네, 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직은 로드맵 정도이긴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출구 전략, 양적 완화로 푼 돈을 거두어들이는 같은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완전히 다 완성했고 이제 실시할 시기만을 조율질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G20에 이어 G7에서 엔저에 면죄부를 주며 다시 한번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엔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오늘 시장은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정도만 소폭의 반등 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상승폭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역시 반등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삼성전자 등 다른 시총 상위주들의 모습이 오늘 모두 부진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한 시간이 흘렀는데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는 거래소 시장인데요. 수급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1940선. 네, 외국인, 심지어 기관까지 같이 사지 않고 개인만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주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 포인트를 또다시 짚자면은 사실 엔저 아닙니까?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회의를 할 때 장이 개장 전이었는데요. 102엔을 넘었다가 잠깐 일시적 조정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지금 101.96엔을 지금 현재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102엔 마의 100엔이라고 불렸던 그 심리적 저항선을요, 지난주에 가볍게 뚫었고요. 이번 주 105엔 정도에 안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쉴 것인가, 그것이 한국 증시의 기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국에는 엔저 현상으로 촉발된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자금이 바이 재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글로벌로 농숏 전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율 전쟁에 의한 농숏 전략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게 자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수급을 속내로 좀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싸다고 외치던 사람들 좀 사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기간이요. 제가 5월 초부터 계속 방어주에 집착하는 기간을 좀 안내드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도 통신업종이 무려 4%대, 3%대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4%대, LGU 플러스 3%, KT 3.6%. 자, 통신주가 왜 오를까요? 경기 방어주기도 하지만 엔화 약세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은 통신업종, 그리고 바이오 관련, 그리고 음식료 같은 내수 업종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관이요, 결국에 민감주를 팔아서 살 게 없고요. 그만한 그래도 실적을 내는 그런 업종들을 사니까 좀 오버 액션을 취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가 싸다고, 즉 경기 민감주들 이제는 가대낙폭주도 살만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왜 안 살까요? 결국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하나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간은요, 세일즈한 기간은 한국 증시를 좀 방어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있지만 그들은 행동과 말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121선 하락, 올해 들어서 처음 같은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기간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요, 기간이요, 삼성전자 외국인과 같이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 48,000 주고 기간이 36,000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사실 판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왜 팔았을까요? 결국엔 기간도요, 이제 좀 손해를 들었다고 사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기금이 최근에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바치던 연기금이요,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소량의 매도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 소량의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게요, 연기금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어떤 성장 모멘텀이 없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서 아무래도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는 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3봉까지 갔었고요. 지난번 안내드렸을 때 지금 5월 6일 날 포봉 짧은 포봉을 만들었습니다. 포봉은 뭐 네 번째 봉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을 텐데요. 그 봉을 맞고요. 버티는 121선이 오늘 개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121선을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기간의 속내로 표현을 드리고요. 개인은요 많이 빠지고 나면은 사는 거다. 겁먹을 이유가 없다. 즉 개인들이 그동안 계속 이 지금 패턴을 보인 거는요. 1900선 초반에 사서 좀 올라가면 팔고 그런 것들이 좀 먹혔습니다. 지수상으로만 보면 먹혔고요. 뭐 ETF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매매 패턴이 사실 쉽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1900선에 대한 지지력 그런 것들을 개인들은 강력하게 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표현을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주 좀 조정 좀 받았지만 수급이 조금씩 다시 코스닥 쪽으로는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피랑 상반되는 코스닥 역시 좀 실적들 위주의 개별 위주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역시 주목거리는 엔저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엔저 효과 때문에 니케이는 14,700이 아니라 14,800도 지금 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엔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걱정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주말에 G7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근데 말이 G7 회의였죠. 버냉키도 빠졌었고요. 공동 성명도 없었고요. 예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G20 회의랑은 상당히 엑기스가 빠졌다는 내용이 사실 전달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G7에서도요, 결국 일본의 엔저를 면죄부를 줬다는 지금 소식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결국엔 그러한 소식이 엔화를 오늘 또다시 올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105엔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110엔 정도를 사실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120엔으로 올려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복병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요.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다.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버냉키가 계속 출구 전략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버냉키가 말했던 그 내용에 입각해가지고 최근에 좋아진 고용 지표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자산 매입 한도를 축소할 수가 있다. 즉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결국 출구 전략이 시행되면은 지금의 엔저 현상, 달러가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은 더욱더 강세가 될 거고요. 엔화가 더욱더 약세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다시 자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로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 미국의 출구 전략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시장의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이랑요. 원엔 크로스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지금 원엔은요 1,100원 이하로 내려갔고요. 원달러는 1,1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출업 중인 대부분이 2분기부터 타격을 엔저 현상으로 입을 텐데요. 여기에 원달러가 같이 올라가면 그것을 조금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파르게 또다시 상승하는 것이 결코 주식시장에 좀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9일이죠.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 그때, 임시적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다시, 나오는 그 이슈가 재도래합니다. 물론, 올해 9월 말까지는 어떤 임시적인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19일,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 큰 문제는 시장에 이슈는 되지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 독일, 유럽 등 이제
우리나라 치면 옵션 만기이거든요. 또 옵션 만기에 다가오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세히 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가 어떤 흐름에 이어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 19일 그런 문제, 그리고 원달러, 원의 환율적인 문제, 그리고 엔저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에 105엔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키워질 것이고 그 변동성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요.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상보다는 좋아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엔저 현상에 대한 상세 효과를 한국 증시가 조금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국에는요. 지금 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즉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군이요. 계속 가고 있는데요. 엔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것들이죠. 결국에 그런 업종이 가고 있다는 시장이고요. 통신주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통신 업종뿐만이 아니라 CJ, CGV, 스카이라프 이런 내수주 업종이요. 엔저의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동성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 그것을 명심한다면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하셔야 될지 정답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내일 또 통신주에 대한 대응법도 다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챙겨보겠고 선물 쪽 관련된 전략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날 고가 대비 6포인트 가까이 정말 많이 밀리면서 선물시장 끝이 났는데 오늘 개인들의 대응은 그것과 좀 연관이 될까요? 기술적 반등 나올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으로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시장 출발과 함께 또다시 한번 선물 매도 부분과 함께 매도 압박이 확대가 되었고 풋옵션 쪽으로의 또 공격 매수가 5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손 놓고 있었던 관망세가 출발되었던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방어 쪽 기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으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전일에 여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 쪽이 확대가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가 바로 들어 올려주었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마저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전환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응수로 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지금 당겨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변곡자리 부분의 상단을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위로 더 강화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목요일 날에 깜짝 놀란 이벤트, 그리고 그 부분을 뒤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잘못 산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금요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자신의 포지션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급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 하단 박스에 대한 브레이킹 테스트를 하는 위치인 거지 무식하게 빠질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큰 그림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향후 3개월의 그림상으로 놓고 본다면 유동성에 따른 확대 장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말에 분석 데이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지금 오늘 거를 넘어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차익 쪽에서 먼저 빠르게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비차익 쪽에서 따라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차익 쪽에서 먼저 매도가 출발이 되었고 비차익 쪽에서 방어하는 척 말다 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베이시스가 금요일날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나는 발생 부분인데 현재는 프로그램 영향력은 좀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의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봉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3번 봉에도 고점 부분이 맞습니다. 요 고점 부분이 여기가 좀 아쉬운 한 마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터치를 하지 못하면서
전일 금요일 날 여기서 터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위쪽 고점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수급의 꼬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난 개인들의 수급 꼬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요일장에서 꼬여버렸는데요. 그 꼬임 자체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들이 6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제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저점에서 오늘 끌어올린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이 들고 올려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중요한 자리 변곡점 부근에서 지지력 자체가 나오는데 오늘의 전략은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눌림에 자신 있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252점 이 로 정도가 요 정도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안 그려지네요. 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눌림 매수 또는 관망세로 일관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에 고점 밴드는 254.30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이 253점, 중간 밴드가 70, 그 다음에 하단 밴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252.60 정도가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60 정도 부근에서 지금 관망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이 위쪽으로 지금 좀 더 빠르게 내놓진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현물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추가 이탈 부분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는 저점에서 자신 있게 눌림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금요일 날 공포를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방 추생조 쪽으로는 아직까지 좀 열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급락은 아니고 하락폭 정도 테스트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눌림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쌤, 김정은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스닥도 같이 좀 하락 전환돼 있습니다. 코스닥은 568선, 코스피는 1940선 초반. 외국인 기관 코스닥 사긴 하는데 아직 매수 강도가 세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4.65%로 치고 나가는 지금인데요. 이 시각 현재 특징주 챙겨드립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이 현재는 상승률이 더 높지만 LG유플러스가 오늘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엔저에 대한 피난처로 통신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LT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괜찮았던 LG유플러스의 상승폭도 오늘 3% KT와 동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의 업종 상승률이 가장 큰 날이고요. 서울반도체가 5% 넘게 급상승하면서 33,000원까지 지금 신고가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PC, 엑세스바이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 지분을 20% 정도 들고 있죠.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와 함께 현대상선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대상선은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데다가 3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 자체도 부담이다라는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20일 저항 맞고 오늘 밀리는 모습이고요. 태창파로스는 회장 측에 보유주식 반대 매매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3분의 1가량이 반대 매매로 지금 처분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주 안 좋은 뉴스죠. 10% 남짓 급락이고요. 게임빌이 오늘 실적 부진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재밌게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통신주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메리츠 정금증권 강보경 대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신주가 이렇게 계속 오를 줄이야. 오늘 SKT가 사실은 더 오르는데 LG유플러스를 통해서 통신주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 추세에 따라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빠지더라도 매수할 종목 세 종목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아시다시피 LTE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에 따른 개선 전망으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00원 오른 12,500원, 3.3%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LT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에 따라서 플랫폼으로서 통신주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 그리고 LTE 시장 점유율 확대와 ARPU라고 해서 사용자당 평균 수익률이 가파른 상승세로 실적 호조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수 정체에 따른 방어주 역할까지 하면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엔화 약세에 따른 부분도 있고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면 일단 통신주가 여기서 좀 더 메리트를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빠지면 좀 더 사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오늘 또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sek터죠. LED 관련주 중에서 탑픽 서울반도체 말씀드립니다. 현재 5.4% 오른 3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루멘스,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 우리 ETI 등등 관련주들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LED 관련주는 LED 조명 시장의 성수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LED 조명 가격이 내려가면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열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호재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국내 LED 기업들이 연이어서 독일 오스람과 LED 특허 사용 계획을 맺으면서 서울반도체의 특허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감안을 한다면 전고점 32,000원을 의미 있게 돌파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에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계속 매수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짧게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DPC 말씀드리겠습니다. DPC는 향후 7월에 있을 코넥스 상장에 대한 수혜로 부각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현재 올라가는 이유는 5월 30일 날 국내 상장 예정인 엑세스 바이오 미국 법인이고요. 이 지분을 DPC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0%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르는 부분입니다. 이 DPC 같은 경우는 IPO를 주력으로 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 사업 부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011년에 100억, 2012년에 200억, 그리고 올해는 300억까지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엑세스 바이오의 상장 국면을 기준으로 해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도 적어도 7월 이후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DPC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다.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올라왔던 부분에서 좀 오늘 4% 넘게 상승했다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4,500원대 지금 현재 좀 내려와 있는데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국면에서 좀 기관 매수 강도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다시금 신고가 치고 있는 통신주 LG U+의 경우에는 12,000원 정도 조금 깬다 싶으면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매수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상선이 오늘 부진한데 집안 내부적으로도 좀 시끌시끌한 뉴스가 있는 것 같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 전망까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현대상선이 1분기 영업손실 지금 1,317억 원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이어서 적자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적자 국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2분기도 지금 시장 예상치 214억 원 이상의 예상 적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천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도 더 이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일 것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주가의 장기 하락 추세에 전환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태창카로스인데요. 김석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이제 반대 매매로 전량 처분됐다는 소식의 급락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49만 주,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우선 전량 반대 매매를 당했고요.
흡수 관계인인 김혜경 씨도 지금 249만 주 사흘에 걸쳐서 매도가 됐습니다. 4월 내 지금 단기간의 주가 급락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태창파로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답하고 오히려 호재성 뉴스만 좀 덧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주식담보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도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지 않고 부실한 답변만을 하는 등 좀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도덕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대 주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추가 급락 가능성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이제 게임빌인데요. 게임빌이 지금 1분기 실적 부진에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세 보이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가까이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173억 원, 이제 당기순이익 53억 원으로 각각 4.8%, 2.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1분기 해외 매출이 92억 원, 이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역대 최대 해외 실적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게임 이사말루라든지 다크어벤져 이런 신작이 초반부터 호재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나 이제 실망보다는 이제 다수의 게임 출시 지금 앞두고 있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시 매도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운주였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사인 주셨던 게임빌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도 하락 전환 이후에 다시 빨간불로 못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통신주 정도만 신고가 나란히 3인방이 내는 분위기, 코스피는 1940선 아직까지 초반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밀리고 있는데 저희가 특징주까지 챙겨 들었고 오늘 전문가들이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보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주말 G7 회의에서 엔저가 다시 한번 용인됐죠. 우리 김동섭 이사님은 그렇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맞불이 한번 놓여질 수도 있다. 기대감 보여주셨고요. 맨 마지막에 박재민 팀장님 보시면 엔화 흐름이 가장 시장의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저점 부분이죠. 1930-40 라인의 하방 경직 더 안 빠지는지 확인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드코 대표님도 보면 아직까지 코스피는 관망이요. 코스닥은 11선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하셨고요. 유창희 대표님도 시장 가릴 것 없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자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분 전문가 의견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얼마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비스탁의 박소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비슷한 의견 내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 오늘 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전체 의견에 좀 공감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단어로는 엔화, 또 수급, 코스피 이 세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엔저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악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 코스피가 힘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코멘트는 오늘의 투자 전략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세워드릴 것으로 조금 미뤄두고요. 우선 중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그 주말에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뉴욕 증시 결국 한 3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 내부에서 출구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하면서 현재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의 로드맵은 당연히 확립이 되어야 하지만 시기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7.5%이기 때문에 7%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는 2001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가 지금 현재 2% 정도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밑으로 떨어져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양적 완화를 당장에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고요. 중국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기준금리를 제 의견은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지금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고 내수를 증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있는 수출도 현재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일본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제지를 하여야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수출 부진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지금 수출을 늘리게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위안화 약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좀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뭐 필연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만의 전략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키워드를 엔화, 수급, 그리고 코스피라고 하셨는데 엔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수급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죠. 네, 지난주 목요일 7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지만 하루 만에 엔저현상 강으로 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재료의 지속성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흠풍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어쨌든 외부 상황과 수급에 대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이 지금 연일 유출이 되고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여전히 다 증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 102엔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자동차주 중심으로 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담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여겨지고요. 엔화 100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고 또 사실상 이거 이미 증시장에서 엔화 약세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 약세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 다운 가능성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추가적인 엔화 약세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통신이나 내수주 위주의 경기 방어주를 일부 편입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은 코스피와 코스닥 좀 차별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피 시장은 금리 인하와 정부 부양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증시 하방을 좀 전고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아직 연속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죠. 1950선 부근에서의 좀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반전이 되고 또 엔화 약세 기조가 약화가 된다면 코스피 방향성을 좀 상향으로 틀게 해줄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시고요. 수급과 가격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관심을 좀 가진 게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5년 장기 박스권 상향 돌파 이후에 코스피 조정에 따른 대한 투자처로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 수급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조금 더 이어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완벽하게 정배열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외봉 조정으로 지금 보이는 종목으로 한정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엔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은 아직 방어주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관심 종목 하나만 주신다면요. 네, 저는 오늘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내 중견 의료기 제조업체인데요. 수술용 봉합 원사와 치과용 재료나 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수술용 봉합 원사의 매출 비중이 한 57% 차지를 하고요. 100개 국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치과용 충전재에 우수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흡수성 부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17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가 그런 기업에 좀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 중국 봉합사 생산기업 상해 푸동그만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콜릭 애시드라는 봉합원사 공급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연 한 25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지금 커지고 있는 중국 봉합사 시장을 선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메타바이오메드에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도 치과용 골 이식제인 소본과 엔티세람 지금 유럽 판매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서 유럽 시장 판매가 기대가 되고 있고 미주나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전개할 계획으로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 들어서면서 지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박 대통령 방미에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대표가 지금 동행함에 따라서 미국 시장까지의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일본 차트를 좀 보신다면 지금 11선 위에서의 지금 지지선 구축 예상되므로 3,200원 선에서의 매수 긍정적이라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에 한 3,500원, 부근 손절가는 21선 부근이 3,100원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스탁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지수가 조금 상승해주는가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또 빠집니다. 좀 빠졌다가 다시 살살 올라오고 있지만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자, 그래도 1940포인트는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1943포인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상황도 조금 빠집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570포인트 깨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슈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자, 일본이 얼마나 더 갈까요? 얼마나 일본 지수, 니케이 지수가 얼마나 크게 갈까요? 다우보다 더 높아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파른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1분기, 일본에 대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주를 제외하고서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보니까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엔화, 지금 상승이 가파르지만서도 고점 라인 120엔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엔달러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건대 한 105엔 정도가 고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민감주 보셔야 되고요.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경기 민감주들의 매수가 빠르게 이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국내 증시도 여유있게 민감주 담으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개인데요. 한 종목이 손절 라인 이탈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매수가 7,260원 홀딩이고요. 에강리메텍, EM코리아, 웰크론한텍이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수익 중인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3%로 도달을 안 했네요. 자, 삼성전자가 제가 손절가를 148만원 잡았는데 깨고 내렸기 때문에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좀 깨졌네요. 정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제 방송은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기 때문에 깼다 하면은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전 35승, 자, 13패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에강리메텍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잘 오르다가 금요일날 약간 좀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날 167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자, 충분하게 반등을 가져올 수 있겠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큰 상태고요. 연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 골드크로스 바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말이죠. 한 번씩 그 바로 상단 골드크로스를 뚫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분명히 도달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차트상으로도 자, 우상향이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이 자, 웰크론한텍입니다. 자, 웰크론한텍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웰크론한텍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준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 가운데서 한번 반등을 줄 시기가 조만간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21선 자체도 서서히 높아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반등을 준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3%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걱정하지 마시고 2분기 실적까지 기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EM코리아입니다. 자, EM코리아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꾸준하게 차트 흐름 타고 있는데 오늘 약간 밀립니다. 거의 매수가 정도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안 깨진 상태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수급적인 측면, 연기금 매수하는 측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 평균 단가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현재 이 박스권 부근 돌파해 주면서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곧 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 흐름이 121선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약간 조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 뭐죠? 바로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3분기 이후부터 여러 가지 최소 5개 이상의 신제품을 발표가 들어갑니다. 꾸준하게 반등이 애플 쪽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148만원 잡아드렸던 거고요. 그거 좀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과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저희 네이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딱 떠 있는 뉴스 하나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플렉서블. 연말에 최대 화두는 플렉서블이다. LG전자도 하반기에 옵티머스 시리즈에 플렉서블을 탑재할 예정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노트 3까지 해서 플렉서블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연말을 보고서 꿈틀대는데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먹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하이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자, 하이셀, 플렉서블 관련해서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지금 차트 흐름이 바닥을 딱 찍고 난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바닥권 라인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현재 한 3% 정도 올라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종목은 정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어버렸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서서히 지금 현실화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셀 같은 이런 종목은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749억인데 조만간에 1000억이 넘어가 버린다면은 10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200~300원 뛰어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기관들이 달려들 겁니다. 이 종목 주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꾸준하게 지금 보통 차트의 흐름상으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꼭 끝까지 오는 상태에서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요 오른 상태에서 절반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보통 절반 위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신다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역시나 차트상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61선, 121선 타고서 안착을 했고요. 꾸준하게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 내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 흐름입니다. 2분기, 1분기 실적 양호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겸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뭐 딱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꾸준하게 좋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NC소프트랑 하이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둘 다 좋긴 합니다. 둘 다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 종목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NC소프트를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흐름 차트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 내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했고요. 한번 했죠, 여기서. 그리고 이때 두 번째 했고요.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등을 준다면은 무리 없이 3% 가능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도 충분하게 19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종목.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없는 종목입니다. 경기 방어조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 연말에 모바일 시리즈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NC소프트 현재가 한 17만 1,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렸고요. 한번 매수해 보신다면은 수익 괜찮게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파란불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1944선, 코스닥은 569선. 하지만 코스피는 다시금 또 플러스 상승 시도를 막 하려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막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중국 쪽에서 조금은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2% 하락한 2243.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2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증시가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ICC에서는 2013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3%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3년 연속 4월 실적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긴축 기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들의
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에 따른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었던 4월 대출 잔액은 16.1%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25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국 관련해서 지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되었던 서울 반도체 AS를 오늘은 특별히 강정원 부장님 직접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략해서 한 4, 5% 바로 났었는데 오늘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초가 공략주 하지 말고 서울 반도체 공략 시간으로만 꾸려도 수익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축하드릴게요. 자세한 AS 부탁드리죠. 네, 서울반도체 미국 LED 업체죠. 이 크리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 최근에 그 40W 백열등 대체 LED 조명각을 $10 이하로 시장에 출시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LED 시장 조명 시장에 대한 성숙이 진입했다는 실적 전망 개선세 그리고 이 제품 가격 하락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폭발적인 시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백열등 규제 강화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시장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제가 서울반도체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해서 다시 한번 베스트 포인트 잡아준다고 했는데 오늘 또 성공을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오늘 그냥 현금화 정도 가능할까요? 네, 뭐 단기 신고가에서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한 35,000원대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LED 조명업체들에 대한 관심, 뭐 오늘 루멘스라든가 우리 ETI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서울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 본다면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의 팬이 왜 많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수익이 이유였군요. 서울반도체 오늘 현금화 혹은 계속 들고 계실 분들 선택에 맡긴다는 AS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뭐 오늘 1940선 정도 중후반에서 그래도 40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코스닥이 또 빠르게 빨간불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통신주가 강한 날이고요. 엔저가 역시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